역사가 살아있는 명성. 진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최재우 선생 알죠? 네, 며칠 전에 이제 최재우 선생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제 경상북도에서 준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경상북도에는 동학 사상기념관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사상이 없이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수성구 도서관이나 경상도에 가서 도서관에 강연할 때마다 경상도에서는 이걸 해야 한다. 동학 사상기념관. 경상도는 돈 끌어오는 제주도 좋잖아. 전라북도보다 훨씬 수월하지. 그래가지고 있는데 수원 선생이 동학을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러니까 오심여심 오심증 여심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쌍놈이 양반들은 야자에들은 세상을 만들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상도는 추로지향의 고장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공자나 노자가 태어난 곳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떻게 쌍놈이 양반들은 야자에 드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막 지금 상주에 있는 도남서원이라 많은 서원에서 막 상서원이 빗발쳤어요. 요 상어놈이 나타나가지고 풍기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경주관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좀 피난해야겠다 해가지고 울산으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해가지고 광양으로 해가지고 남원에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갈 때 한약재를 좋은 걸 줬어요. 그래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을 몇 명 만난 거예요. 내가 숨을 곳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남원에 있는 선국사 은저감을 소개했어요. 가서 있으니까 전라도 유생들이 경상도 유생들이 왔다 보니까 막 와서 문답을 요청하는 거야. 용담주사에 보면은 굉장히 귀찮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송월땅이라는 모스님이 찾아왔어. 그러더니 문답을 요청해요. 그러더니 수훈 선생한테 선생은 유도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도를 좋아하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 선도를 좋아하십니까? 선도도 좋아하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 불도를 좋아하십니까? 불도도 좋아하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맹탕이잖아. 스님이 듣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선생은 뭘 좋아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 양파를 딱 내밀고 우리 노스님은 양팔 중 어느 팔을 사랑하십니까? 선생은 온 몸을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갔어요. 얻고 돌아가니까 제자가 물어요. 아까의 그 노스님을 우리 도로 교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 단 한마디로 이미 물든 종이는 건지면 찢어질 뿐이니 그대로 두는 게 낫네.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습관이 오래되면 품성이 된다. 품성은 문으로 쫓아내면 창문으로 되돌아간다 하는 말이 있는데 나이가 몇인데 우리 동학으로 오겠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던 데가 여기에요. 이 자리에서 8개월간을 머물면서 동학이라는 걸 처음으로 오남문에다가 우리는 서에서 왔으니까 서학이고 동에서 났으니까 동학이다를 언급했던 데가 바로 여기에요. 남대의 시초가 바로 남원에 있는 은저감이에요. 바로 여기에 왔었던 사람이 바로 백영선 선사 있죠. 3.1운동. 그 문희하고 와서 머리를 깎으려고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데려가가지고 나중에 머리를 깎았던 데는 합천의 해인사에서지. 자, 당신을 만난 것은 예기치 못한 일. 그러니까 윤상도가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제주를 가겠다 했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닿았던 데가 고길도에 있었어요. 풍랑을 안 만났더라면은 고길도가 만들어졌어요. 제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당신을 만난 일은 예기치 못한 일이라는 옛날 노래 가요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연과 필연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나주목사 황진이 얘기는 나중에 할 것 같으네요. 김대건이가 불시착한 제주. 그러니까 상해에서 신부 서풍을 받고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왔던 데가 바로 모슬포 있는데 못살포라고 부르죠. 바람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영수포구에 닿았던 거예요. 배를 수리해가지고 강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강경 장날이야. 그래가지고 닿았던 데가 바로 익산 나바우 성당이죠. 나바우 성당인데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벼락을 맞아가지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 세상이라는 것들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바로 이제 정예의 자축하는 축도 이것도 국가 명성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그 몇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땅 장사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이걸 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정천면에서 한 200명 모여가지고 공천을 하는데, 야, 내가 200명한테 내 뒤에다가 막 욕을 하는데 내가 그 200명한테 욕을 먹은 건 처음이네. 그 반대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참 돈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주 불국사에 있는 유치원 시비 저번에 갔었죠. 제가 81년에 안기부에 끌려갔다가 오진 고문을 받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82년에 조금 안정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마음을 추스리려고 돌아다니다 경주를 갔었어요. 그때 그러기 전에 시문을 봤었는데 68년,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이 68년인지, 그러니까 68년에 그 2월달에 부산에서 국제 페인클럽 때 강연회가 있었는데, 강연을 하고 최병희 선생이랑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경주에 있는 유치원 시비가 있다 해서 여기를 갔대요. 갔었는데 가가지고 이 시비를 보고 한참 있다가 막 김수영 시인 막 붙들고 막 끌어안고 울더래요. 막 통곡 그러더래. 그러니까 막 사람들도 처음에는 의아해다가 나중에는 같이 울었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를 찾으려고 갔더니 아무도 모르네 여기를. 가지고 경주문화원, 경주시청 다 몰랐는데 나중에 유치원 선생이 경주여고 교장했는데 그 제자가 바로 경주여고에 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랬더니 전화했더니 여기에 있다니. 경주 불국사에서 석굴암 보러 가서 보면 뭐라고 써졌느냐. 목 놓아 터뜨리고 싶은 통곡을 견디고 내 여기 한 개 돌로 눈 감고 앉았노니. 유치원에 석굴암 대불 그것이 써져 있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한없이 통곡하다가 그때 그 참 모든 내 고난의 세월을 다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했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